요즘 아이들도 땅 따먹기 놀이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위에서 본 적이 없으니 아마도 이 놀이를 기억하고 있는 정도의 세대라면 중년 정도 되었을 거고, 아이 엄마들이 집에서 아이들하고 하는 경우는 있는 것 같더군요. 강목은 아주 어릴 때 집 앞 흙바닥에서 했던 기억이 어렴풋이 납니다. 땅, 부동산에 대한 인간의 욕심은 어찌 보면 원초적이고 본능적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고대사는 물론 세계사에 무수히 기록된 전쟁의 근본적인 원인도 결국은 더 많은 영토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으니 말이죠. 땅 따먹기 전쟁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가 간 영토 분쟁은 논외로 하더라도 개인과 개인, 개인과 집단 간에, 도시에서 또는 저 멀리 지방 시골에서도 땅 따먹기 전쟁은 여전히 여기저기서 진행 중입니다. 다만 물리적으로 남의 땅에 쳐들어가서 땅을 점령하는 게 아니고 보다 세련된 방법인 소송이나 재판으로 진행된다는 게 차이점입니다. 부동산학개론에 나온 부동산의 특징 중 하나인 부동성으로 인해 땅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발이 달려 도망가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 땅의 주인은 계속 바뀝니다. 자유이사로 매매 계약을 하여 바뀌든 자식에게 상속이 되어 바뀌든 소송으로 주인이 바뀌든 계속 바뀝니다. 땅 문제로 고생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드라마틱합니다. 땅은 아파트나 건물 등과 달라서 법도 복잡하고 변수가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땅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알아야 할 것이 매우 많습니다. 또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땅이 있는 경우에도 그 땅에 대해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어야 되고 꾸준히 관리를 해야 합니다. 등기상서류상 주인으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안심할 수가 없는 게 토지자산입니다. 우리나라는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속을 받은 토지라거나 오랜 시간 관리를 하지 않았거나 땅이 멀리 떨어져 있거나 하는 경우 갑자기 어떤 놈이 나타나서 별 희한한 근거를 들이대며 자기 권리를 주장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엄연히 등기상 주인으로서 땅을 소유하고 꼬박꼬박 세금을 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땅에 있는 산소주인이 나타나 땅에 대한 본인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그 땅이 개인 재산이 아닌 종중 재산이라고 주장하는 등 이런 경우는 아주 흔히 발생하는 분쟁 사례이지요. 이런 경우는 그 토지가 실제 종중 재산인데 개인에게 명의 신탁된 토지인 경우일 수도 있고 실제로 개인 재산인데도 불구하고 종중에서 종중 재산이라 주장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재판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시골에 오래전 선친으로부터 물려받은 토지가 있었는데 그 토지 주인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는 바람에 세금 납부 통지를 고지받지 못하였고 그 와중에 행정기관의 착오로 땅이 있는 인근 지역 동명이인에게 세금 납부 고지서가 발부되었다고 합니다. 일반 사람 같은 경우에는 잘못 발송된 세금 납부 고지서를 반송하거나 신고했을 텐데 그 사람은 그 고지서에 나온 세금을 본인이 수년간 납부하였고 이후 그 토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나서 진짜 땅 주인이 소송에 휘말린 황당한 사례도 있습니다. 땅을 남에게 빌려줄 때도 주의해야 합니다. 건물을 짓지 않은 상태에서 땅만 가지고 임대 수익을 내는 경우는 그리 흔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익도 나지 않고 놀리는 땅을 몇 푼 임대료라도 받으려다가 의도를 가진 못된 임차인에게 잘못 걸리는 경우 각종 송사에 휘말리거나 심지어는 땅을 빼앗기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토지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경우 소익꾼들의 먹잇감이 되어 땅 따먹기 전쟁에서 패자가 되어 땅을 잃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전에는 알박기를 해서 졸부가 된 경우가 많이 있었지만 요즘은 반대로 알먹기도 있다고 합니다. 개발계획 등이 있는 경우 남의 땅을 빙 둘러싸 매입해서 효용가치를 떨어뜨린 다음 각종 법규와 지식을 총동원해 소송을 걸어와 연로한 땅 주인의 항복을 받아내는 경우도 있고 인접한 땅 주인들끼리 연합해서 매각이나 개발 등에 협력하지 않는 땅 주인을 고립시키기도 하는 등 별의 별일이 다 있습니다. 이런 경우 진짜 춘추전국 시대에서 각 영토의 영주들끼리 땅을 둘러싸고 합종연행하면서 서로 협력했다가 배신하면서 전쟁을 벌이는 장면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개발사업 등에 있어 큰 금액이 걸려 있거나 토지 규모가 큰 경우는 실제로 각 땅 주인에 대한 호구조사와 염탐, 정보탐색, 음모와 거짓말, 파벌 갈림 등 전쟁이 따로 없습니다.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법원이 있습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말도 있지요. 주택이나 건물에 대한 관리는 꼼꼼하게 하면서도 의외로 땅에 대한 관리는 너무 허술하게 하시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특히 땅 주인들의 경우 주로 연로하신 분들이 많다 보니 이런 땅인 경우 쉽게 먹잇감이 되어 땅 따먹기 전쟁에서 패하고 맙니다. 집이 되었든 아파트가 되었든 건물이 되었든 결국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토지입니다. 우선 땅이 있어야 그 위에 집을 짓든 상가를 짓든 하니까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어려운 분야도 역시 토지입니다만
최소한 자신이 관심 있는 토지이거나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있다면 거기에 한정하여서라도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할 것입니다. 사기꾼들의 먹이가 되지 않으렴요.